네, 오늘 제가 이제 연수를 하게 될 내용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연수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제목은 이렇지만 제가 한 학기 동안 수업했던 일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이제 선생님들 앞에서 좀 발표를 하는 그런 연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연수의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 오늘 연수가 이제 큰 제목은 있지만, 이 에듀테크 연구에 제가 들어와서 올해 정말 많은 거를 배웠는데, 배운 점을 수업 때 이제 활용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 했니, 다 했어요라는 아마 선생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그런 사이트일 텐데, 이 사이트를 초등 선생님께서 사실 만드시고, 초등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교사인 제가 써봐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사례를 제가 이번 학기 때 했던 1인 1지문 1문장 수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에듀테크 교사 연구의 에너지 살롱인데, 너무 뭔가 에듀테크에 대한 내용이 좀 덜 담겨 있나 싶기도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 교과인 선생님들께는 영어 수업 시간에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들을 또 이제 만약에 선생님께서 직접 공부를 영어를 하시거나 아니면 집에 자녀분이 계실 때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사이트를 짧게 안내 드리고 오늘 네, 에너지 살롱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네, 에크연을 통해서 제가 한 학기 동안 얼마나 많이 배우고 성장했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그런 감사함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오늘의 이게 진짜 제목이자 좀 부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마워요, 에크연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올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를 옮기면서 좀 뭔가 수업에 대한 욕심도 많이 생기고 에듀테크를 좀 본격적으로 활용을 더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이제 에듀테크 교사 연구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 안에서 제가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참여를 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에너지 살롱을 사실 제가 올해 목표가 모든 에너지 살롱에 출석을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살롱에 출석을 열심히 하면서 정말 대단하신 선생님들께 정말 많은 점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에크연 안에서 교육부 전국 수업평가연구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네, 제가 운이 좋게 참여를 하게 돼서 지금 열심히 참여 중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엊그저께 제가 이 연수를 했는데 예비교사 연수에도 참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좀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연구회 안에서 네이버 티처스 랩을 이제 모집을 하셔서 제가 또 거기 같이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평소에 정말 코딩의 코자도 키역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티처스 랩을 통해서 코딩 수업도, 블록 코딩 수업도 진행을 해 보아서, 요것도 시작하기 전에 정말, 네, 이 능력자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요거를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막 수업이 끝난 내용이고요. 이게 네, 아이들이 제가 경기도 교사다 보니까 GTX 역을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 역에 대해서 디지털 레일맵을 만드는 수업을 이제 네이버 엔트리의 블록 코딩 기능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캔바를 통해서 역에 뭔가 로고를 만들고요. 그리고 요걸 클릭하면 네, 소리가 좀 크게 날 수도 있어서 네. 그래서 요렇게 투어리스트 스팟과 푸드가 나오고 네. 아이들한테 소리를 넣으라고 하니까 이상한 소리를 넣었네요. 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좀 약간 읽기가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사이트도 직접 만들어 보고, 네. 요런 근처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도 소개해보는 활동을 진행했는데 뭔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굉장히 제 자신이 많이 크게 좀 성장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에너지 살롱 자리를 빌어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기도 하는 이 시기에 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의 이제 본격적인 좀 에너지 살롱의 주제인 개념 기반 탐구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아마 선생님들께서 좀 귀가 박히도록 오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저는 좀 이거를 간소화해서 제가 진행할 수 있는 만큼을 진행을 올 한 학기 동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질문하기 및 마음 열기로 수업을 시작해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개념에 대해 좀 호기심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개념 형성하기 시간을 가져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핵심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아이들이 또 이 개념을 형성하는 단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의 핵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탐구하기 네, 시간을 가졌고요. 네 번째로는 이 탐구한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방면의 평가를 진행하고 또 이 배운 개념에 대해서 새로운 분야의 전이를 하는 그런 단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개념 기반 탐구 수업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성찰하기를 진행을 했는데 이 성찰은 아이들이 수업의 맨 끝부분에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전 과정에 걸쳐서 좀 네, 전 과정에 걸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제가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함에 있어서도 에크현에서 좀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배운 점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선생님들의 이제 성함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탐구하기 단계에서 뭔가 아이들이 좀 검색을 하고 이렇게 탐구하는 적합한 사이트가 없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챗 GPT 사이트잖아요. 근데 이 챗 GPT가 좀 제가 보기에는 출처가 좀 불분명하고 아무래도 외국에서 만든 사이트다 보니까 한국어로 뭔가 검색했을 때 좀 마음에 안 들게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뭔가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것도 조금, 네,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고민을 하던 찰나에 황도현 선생님께서 에듀베이지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이 사이트에 대해서 에너지 살롱도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과목별로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영어에 들어가서 정말 여기 있는 사이트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 살펴봤을 때, 제 눈을 탁 사로잡은 게 여기 있는 이 o.ai라는 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탐구 수업을 진행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진행을 했는데요. 요 내용은 뒤에 이제 자세히 나와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평가 및 전이야기 요때 이제 평가를 할 때 아이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평가는 했는데 그걸 이제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기부에 아이들에게 잘 기록을 남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와,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고등학교에 온 첫 해 때 좀 많이 지금 느꼈는데요. 얼마 전에 연수를 이제 에너지 살롱을 진행해주신 김하연 선생님께서 메이크랑 노션에 을 결합시켜서 생기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수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때 이제 클리포라는 사이트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사이트를 들어보기는 했는데 사용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이 사이트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 지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교사로 인증을 받으면 6개월 동안 무료로 체험을 할 수 있게 지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봤던 수행평가랑 아이들이 활동한 활동지를 여기에다가 AI 채점을 제가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는데, 하나만 예시를 보여드리면, 여기 상세를 누르면 사실 아이들이 영어 시간에 이 친구는 글씨를 굉장히 잘 쓴 편인데,
쓴 글씨를 제가 알아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이 해독하는 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네. 영어로 쓴 글에 대해서, 여행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쓴 글이었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안내를 잘 해주고, 또 영어로 쓴 내용이 뭐 어떤 도시인지, 또 아이들이 작성한 내용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상세하게 여기서 안내를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리포라는 사이트를 네, 이때 배우게 되어서 굉장히 좀 네, 감사한 기회였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최하늘 선생님께서 브리스크 티칭이라는 이제 구글 안에 있는 좀 긴 이름이 떠오르지 않네요. 그 구글 안에서 이제 앱을 저희가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브리스크 티칭에 대해서 또 에너지 살롱을 해주셨는데 이때 저는 사실 브리스크 티칭을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주는 기능 위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최하늘 선생님께서 이때 피드백 기능을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인터넷에 구글 독스 같은 데 쓴 문서를 이 브리스크 티칭의 피드백 기능 버튼을 딱 누르면 자동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또 요새 아이들이 영어 수행 평가를 할 때는 AI를 정말 자기의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AI를 막 복붙해서 쓰고 이런 게 굉장히 사실 모든 전교과에서 문제잖아요. 근데 이 브리스크 티칭에 아이들이 쓴 그 화면을 녹화하는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독스 화면을 녹화하는 게 이제 이 기능, 브리스크 티칭 안에 기능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재생을 하면서 아이들이 몇 번 크게 또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지 그런 거를 기능을 안내를 해주셔서 굉장히 신세계가 네,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브리스크 티칭도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활동한 결과에 대해서 성찰을 할 때 사실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피드백 주는 거를 좀 자동화시키고 시간을 많이 단축하는 기능, 시간을 많이 단축하는 걸로 이제 최하늘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브리스크 티칭의 기능을 사용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크게 좀 굵직굵직하게 제가 이번 학기 동안 에크연 선생님들께 좀 도움을 받았던 내용, 그리고 제가 에크연을 통해서 좀 성장해서 감사함을 표현한 그런 네, 시간을 좀 간략하게 좀 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번 학기 때 1인 1지문 1문장 수업을 했던 거를 중심으로 고등학교에서 다 했니 다 했어요를 활용했던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인 1지문 1문장 수업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이 모의고사 지문에서 한 문장씩을 골라서 직접 자기가 선생님이 된 것처럼 앞에 나와서 수업을 해보는 그런 네, 활동인데요. 이 수업을 이제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의 절차에 맞춰서 5단계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질문하기 및 마음 열기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이때는 이 질문 수업 레시피라는 책에 있는 5W Questions라는 기법을 좀 응용해서 질문하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W2H Questions라는 활동을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이때 원래 5W 퀘션즈는 아이들이 왜에 대해서 처음에 선생님이 주어진 질문에 답을 쓰면 그 답을 가지고 또 왜라는 질문을 본인이 또 만들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답을 쓰면 또 그 답에 대해서 또 왜라는 질문으로 또 만들어서 이 단계를 5번을 거치는 게 5W 퀘션즈 기법입니다. 얘를 좀 응용해서 Y를 적는 거는 2번만 진행을 했고요. 또 H는 여기서 how입니다. 그래서 어떻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2개를 써보는 활동을 해서 얘를 패들렛에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습지 예시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네, 요렇게 W 질문 제가 처음에 주어진 아이들에게 준 질문은 왜 복잡하고 긴 영어 문장은 어려울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아이들이 뭐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이 어렵고 뭐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쓰면 네, 이 답에 대해서 W 질문을 다시 만들게 시켰어요. 그래서 왜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이 어려울까?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또 써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H 질문으로 넘어가서 어떻게에 대한 질문과 답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적은 답을 아이들이 어떻게로 바꿔 써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이 어렵다라는 내용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주어와 동사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써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H 질문도 이 두 번째 W에 쓴 답을 가지고 어떻게를 자기가 써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주어와 동사 사이에 뭐가 추가되면 어렵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럼 어떻게 주어와 동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영어가 어렵다 어렵다 쌤 저 영포자예요 뭐 이런 말만 하고 막상 왜 어려운지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밑에 별점 기능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자기는 이 학생이 쓴 답에 대해 좀 공감이 간다, 공감이 가는 정도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개념을 형성하는 단계라 사실 강의식 수업이 이때는 간단하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문장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줬는데 사실 아이들이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수업 시간에 많이 자요. 강의식 수업을 하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원맨쇼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원맨쇼 한 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어, 온리 부사고 도치 구문을 설명을 하면서 이 설명한 페이지 때 애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뭐, 원래 어순 막, 용어도 막, 문법 용어 많이 나오고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갑자기 요새 이제 영미권에서 핫한 래퍼인 도치를 막 소개하고 막 이 도치에 막 노래를 들려주고 막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원맨쇼 하면서 강의식 수업을 하면서 개념을 좀 형성을 해 보았고요.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문장 분석하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탐구를 아이들이 세 번째 단계 때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저는 네 가지 단계로 아이들에게 문장 분석하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에듀테크 사이트도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네, 문장에 주어랑 동사를 표시하는 단계였는데 아이들이 각자 고른 문장에 대해서 사실 어, 하위권 학생들은 주어랑 동사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걸 문장에서 찾는 법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피코라는 사이트를 제가 찾았는데요. 이 사이트를 들어가면 하루에 최대 300단어까지 문장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이제 들어서 I am 뭐 이런 간단한 네, 아무 문장이나 지금 쳐서 여기다가 이제 검색을 누르면 이 사이트에서 일단 이 문장의 주어 동사를 찾아주고요. 또 그 외의 문장 구조도 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좀 받으라는 이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주어 동사를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밑에 이렇게 설명이 나온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면 이 문장에 있는 주요 단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다음 단계도 있어서 잠깐만 기다렸다 다음 단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떴을 때 넥스트를 누르면 이 문장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알려줘요. 그래서 이 중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해석도 이따 다음 단계 때 아이들에게 써보라고 학습지에 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넥스트를 누르면 이 문장이 지금 분석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를 좀 공부한 친구들은 이 S랑 V랑 C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지만 영어를 분석을 안 해본 친구들은 이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 때 요게 알파벳이 뭐를 의미하는지가 여기에 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문법적인 용어도 사실 고등학교 영어 공부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좀 익혀라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피코의 도움을 받아서 주어 동사 표시하고 어휘 뜻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장의 핵심 요소를 정리하라고 했는데 핵심 요소는 제가 정확한 해석을 위해 필요한 어법이라고 제가 임의로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단계를 할 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5.ai 사이트를 활용을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 핵심 요소조차도 아이들이 직접 찾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노션을 통해서 제가 정리한 자료를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노션을 이제 수업 시간에 공유하는 자료나 사이트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저희 에너지 살롱에서 노션에 대해서 강의해주신 유경민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션을 통해서 간단하게 사이트를 만들어서 뭐 21번 지문을 선택한 친구들은 뭐 요 21번을 누르면 이렇게 21번의 주요 어법이 뭔지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고 또 이렇게 네, 32번은 또 32번의 주요 어법이 뭔지 이거를 위주로 한번 찾아봐라 뭔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법을 설명하려면 본인이 이 어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검색을 할 때 이 55.ai 사이트를 활용하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55.ai가 이런 어법 검색을 할 때 저는 GPT보다 더 좋다고 느꼈던 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어법을 제가 하나 검색을 해볼게요. 대세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저는 이 사이트의 가장 좋은 점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로는 요 왼쪽에 이 검색 결과에 대해서 카테고리화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뭐 대세 기본 역할, 대시 어떤 때 뭐 사용이 되는지, 뭐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뭐 접속사 대시랑 관계대명사 대세 구별 이런 것도 알려주고, 또 뭐 대세 용법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도 살짝 뭐 어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게끔 정말 설명을 잘 해줘서 요 카테고리화 되는 점이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좋았던 점은 각 카테고리별 설명 아래에 이 설명의 주요 이제 출처가 어디인지를 또 같이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뭐 이 출처가 좀 뭐 항상 뭐 출처가 좀 믿을만하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무 위키도 뜨고 그래서 믿을만하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있는 출처도 하나씩 들어가서 좀 봐라 이런 식으로 좀 안내를 해주면서 자기주도 학습이나 탐구 학습을 할 때 되게 좋은 검색 사이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에게 좀 어법에 대해서 네, 검색을 하도록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피코의 해석과 또 이제 제가 모의고사 해설지도 아이들에게 QR코드로 네,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해설지의 해석을 비교를 한 다음에 너가 최종적인 너만의 해석을 한번 써봐라 라는 네 번째 단계를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는 네, QR코드와 간단한 안내사항을 주면서 네, 안내 자료들을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계 때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다했니 다했어요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평가는 아이들이 이 1인 1지문 1문장에 대해서 직접 교실 앞에서 나와서 선생님처럼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전이하는 과제는 아이들이 추후에 배우는 모의고사 지문에 지금 본인이 배웠던 점을 좀 새롭게 적용을 해봐라. 이 선생님이 알려줬던 4단계 탐구 기법을 사용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찰할 때는 자기평가랑 동료평가를 시행을 했는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다 했니, 다 했어요 사이트를 통해서 했는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이들이 이제 발표 자료로 올렸던 내용을 좀 공유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종이에다가 쓴 거를 사진 찍어서 올려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제 뭐 패드로 요새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패드로 자기가 정리한 걸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좀 감동을 받았던 포인트는 영어를 정말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참여하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네, 예시를 제가 세 친구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친구는 지금 옆에 보면은 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 친구의 내신 점수와 등급입니다. 그래서 내신 이제 100점 만점에 13점 맞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어서 네, 이 친구가 마지막 5등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 주황색은 이 친구의 모의고사 점수인데요. 네, 14점이고 9등급이면 어떤 친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런 친구가 이렇게 제가 안내한 단계들을 따라서 사실 이해를 잘 못했을 거예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막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도 막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하고 발표까지 진행을 한 거에 있어서 제가 정말 네, 이렇게 네, 김상중 아저씨의 짤처럼 눈물을 흘릴 뻔했고요. 감동을 받아서. 네,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친구의 글씨체만 봐도 어떤 친구인지 아시겠죠? 수행평가조차도 이 친구는 백지를 내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성적도 당연히 네, 내신 5등급이고요. 네, 모의고사도 9등급인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조차도 저는 이 친구가 뭐라도 이렇게 써서 낸 거 자체가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내고 앞에서 발표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 영어 문장을 네, 밑에 발음을 적은 거거든요. 발음을 하려고 애를 썼다. 해석을 어떻게든 적어봤다는 거에 좀, 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친구는 제가 다른 이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걔는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해요. 라는 얘기를 하는 네, 그런 친구였어요. 네. 제가 이 질문 올려주신 거를 지금 봤는데 네, 이따가 제가 끝나고 한 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제 연수에 빠져서 질문을 못 봤었네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른 수업 시간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친구인데 영어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분석도 나름 깔끔하게 잘하고 나와서 발표할 때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서 제가 인상이 깊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영어 시간에는 잘하던데요 하면서 뭔가 코끝이 찡해지는 그런 친구여서 네,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이 교사가 준비할 땐 굉장히 힘들지만 이렇게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효과가 있는 수업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던 네,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한 학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제가 다 했니 다 했어요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이제 좀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다 했니 다 했어요 사이트는 두 사이트가 각각 개별인데 세트예요. 그래서 다 했니는 교사용이고 다 했어요는 학생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 했니 다 했어요의 주요 기능은 저희가 보통 아이들이 뭔가를 했을 때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근데 맨날 도장판 잃어버리고 막 이러는데 이 온라인 도장판의 기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행히 사이트에서 쿠키라는 걸 아이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장을 이제 도장 개념을 쿠키로 아이들에게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생들이 개별로 과제를 제출하고 교사가 이에 대해서 개별 피드백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세 번째 이 기능은 아직 제대로 사용은 해보지 않았는데, 이 다인리 사이트 안에 AI 쫑아리라는 AI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선생님이 제공한 피드백과 뭐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이제 합산해서 세특을 자동화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의 장점은 일단 첫 번째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말하는 접근성은 아이들이 뭔가 앱을 추가적으로 깔아야 하는지 뭔가 이런 거가 저의 접근성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다했어요는 구글에 다했어요를 치면 아이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듀테크를 활용하기 좀 힘들어 하시는 선생님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좀 쉬운 사이트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디자인이 한눈에 들어오고 네 번째 장점으로는 아이들에게 주는 쿠키가 굉장히 귀여워서 아이들이 좀 이 쿠키에 대해서 좀 많이 집착하면서 쌤 쿠키 안 주세요 막 이런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네, 다인리 사이트를 보여드리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사이트가 뜨는 건, 각 반이 뜨는 건 제가 아이들이 과제를 냈는데 아직 검사를 다 안 해서 이렇게 빨갛게 뜨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학급을 뭐 만드시면 원래는 이렇게 네, 회색으로 뜹니다. 근데 선생님이 과제를 이렇게 네, 아무 말이나 제가 써서 과제를 에크연 방에다가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과제를 아이고 학생이 없어서 들어갔군요. 네. 과제를 이렇게 선생님이 부여를 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근데 다 했어요로 들어갔을 때도 과제를 냈는데 검사가 안 됐으면 빨간색. 과제를 내가 아직 제출 안 한 과제가 있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뜨고요. 아무것도 없을 땐 이렇게 회색으로 떠서 한눈에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과제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과제 이름을 쓰시고 설명을 쓰시면 설명을 쓰고 떤 학급에 이거를 줄지 아니면 특정 학생에게만 이거를 줄지를 이렇게 일괄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과제를 또 부여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 학기 때 실제로 하고 있는 반을 들어가서 좀, 네, 어떻게 쓰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과제 생성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으로 학생들에게 또 학습지를 검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 상단에 있는 쿠키 지급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쿠키 지급을 누르고 여기다가 뭐 이과 본문 학습지 설명 뭐 이해 뭐 완료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설명 작성 완료 뭐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이 학생들에게 나와서 검사받는 친구들만 이렇게 한 명씩 클릭을 해서 쿠키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쿠키를 주면서 오늘 과제는 조금 어렵다. 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많이 졸았다. 할 때는 기분이다 하면서 쿠키를 2개 더 주실 수 있고 3개를 주실 수도 있고 뭐 막 이렇게 5개를 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쿠키를 주면서 온라인 도장판의 기능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쿠키를 주신 거를 선생님들이 한눈에 기록으로 또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우리 반 리포트를 들어가시면 언제 선생님께서 쿠키를 주셨는지, 어떤 학생들에게 주셨는지를 볼 수가 있고, 막 또 나중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검사받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요 대상을 클릭하면 여기 또 이렇게 떠요. 그래서 그 친구들만 나중에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쿠키를 주신다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는 이제 오프라인 학습지를 검사할 때 이렇게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쿠키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뭐 이렇게 쿠키 쓰기 기능을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 학기는 아직 쿠키 쓰기로는 쿠키를 안 쓰긴 했는데, 그 쿠키 쓰기를 써서 아이들이 저는 5개 이 쿠키를 모을 때마다 간식을 이제 작은 걸 하나씩 주는 식으로 좀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오프라인으로 선생님께서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과제를 또 생성하기도 하셨잖아요. 그 과제는 선생님이 생성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면 과제별로 어떤 학생들이 냈는지, 네, 낸 학생들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안 낸 학생들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인 1지문 1문장 수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과제를 다 냈어요, 정말로. 그래서 좀 효과적인 수업이다라는 거를 좀 체감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했어요 사이트도 제가 네, 테스트용에 네, 학생 추가는 이게 기능이 많아서 제가 네, 지금 시간이 벌써 40분이 돼가지고 기능을 설명을 또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학생 추가는 여기 학생 관리에 들어가셔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일괄로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제가 요 학생 코드를 네, 하나 좀 입력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학생 코드가 좀 복잡하기는 한데 앱을 까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이게 접근성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아이들에게 이제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텐데 라벨지로 학기 초에 하나씩 뽑아서 교과서 안쪽에다가 붙여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라벨지를 나눠준 다음에 다 했어요. 과제 제출하러 들어가. 그러면 그 라벨지에 있는 이제 코드를 보고 아이들이 입력해서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좀 운영을 했습니다. 다 했어요 사이트는 이제 구글에 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학생이 바로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제가 설정했던 그 학생의 코드를 이렇게 쳐서 입장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네 이렇게 지금 과제들이 막 떠 있죠. 그래서 아직 제출 안 한 과제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과제에 대한 설명 같은 거를 이렇게 네 업로드를 해주고 아이들이 이렇게 뭐 과제를 뭔가 이렇게 써서 글로 제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파일을 선택해서 이렇게 뭔가 파일로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오른쪽 위에 다 했어요를 누르면 네, 제출하기가 있는데 제출하고 나서도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하면 아까 이제 이 과제별 보기로 선생님이 들어가시면 이렇게 학생 1이 제출했다고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뜹니다. 그래서 요 재밌었다라고 쓴 거에 쿠키를 줘서 선생님이 쿠키를 줘서 보상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적을 입력하실 수도 있고, 얘는 너무 성의가 없다. 그러면 반려하면서 반려 사유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뭔가 피드백을 남기면서 아이들에게 쿠키도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사이트라 네,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에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요게 지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라벨지인데요. 이게 사실 학기 초에 선생님이 작업하시는데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제가 투명도를 많이 낮췄는데 여기에 이제 다 했어요 코드랑 다 했어요 들어갈 수 있는 QR이랑 그다음에 학기 초에 아이들의 구글 계정과 초기 비밀번호를 함께 인쇄해서 이렇게 라벨지로 주니까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입장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기 초에 좀 시간이 많이 들긴 하지만 저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네, 들어가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벌써 이제 43분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50분 안에, 네, 벌써 시간이 초과됐지만 빨리빨리 해서 5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께는 영어 수업 때 쓰실 수 있는 꿀팁 사이트를 또 이제 영어 뭔가 스스로 선생님께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자녀분들께 공부를 네, 시킬 때 좀 사용하실 수 있는 꿀팁 사이트를 몇 가지만 빨리 알려드리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너무 다들 아시는 네, 네이버 영어 사전과 이제 제가 추천하는 이제 영영 사전인데요.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네이버 영어 사전도 그냥 영어 뜻 찾고 띡 그냥 이렇게 끝내더라고요. 네,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도 유의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 단어나 치고 여기다가 이제 검색을 한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유의어가 뜨거든요. 그래서 요 유의어에 네, 얘 해피만 맨날 쓰지 말고 얘들아 이런 비슷한 단어들도 좀 알아놔라 하면서 이 밑에 유의어가 이게 네이버는 한국인에게 맞춤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설명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간단한 반의어까지 좀 써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 유의어까지 쓰라고 저는 수업 시간에 말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 메리엄 웹스터 딕셔너리라는 영영사전에는 이 thesaurus라는 이게 유의어 사전이에요. 요 말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들어가서 아이들이 검색을 하면 어, 유의어는 주황색이 진해질수록 비슷하다는 뜻이고 반의어는 파란색이 진해질수록 이게 반대 뜻이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얘도 그냥 채피를 쳐서 빠르게 보여드리면 네, 여기에 보시면 지금 네, 주황색이 진할수록 비슷한 뜻인 거고요. 밑에는 이제 파란색이 진할수록 비슷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도 이제 어휘 수업할 때 영어 선생님들께서는 활용하면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코퍼스라고 요새 영어 분야에서는 영어 교육 분야에서는 사실 많이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을 듣는 그런 분야인데, 말뭉치라고 한국어로는 부르는데, 이 코퍼스가 사실 되게 복잡한데, 요 스켈이라는 사이트에서 조금 쉽게 아이들도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사이트는 근데 정확도가 완전 높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요 스켈이라는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실제 이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예문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0만 문장마다 얼마나 이 단어가 뭐 사용이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뜨고 그 다음에 이 월드 스케치를 들어가면 이 해피라는 단어가 어떤 품사일 때 뭐 어떤 단어들이랑 같이 많이 쓰이는지 이런 콜로케이션들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원어민의 그런 사고방식을 좀 익히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얘는 좀 저는 추천하지 않기는 하는데, 네, 비슷한 단어들도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로 떠요. 그래서 좀 글씨가 클수록 네, 비슷하고 많이 같이 쓰이는 단어다라는 거를 좀 아이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 발음 사이트인데 제가 정말 많은 AI 발음 사이트들을 서치를 해봤는데 저는 요 Natural Reader라는 사이트가 제일 사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최근에 또 들어가 보니까 한국어 발음하는 것도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제가 아까 설정을 해놔서 여기 지금 고르는 거부터 안 뜨네요. 원래 처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네, 여기 뜬다. 이렇게 사진으로 누가 이렇게 막 어떤 발음인지 막 이런 게 떠요.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네. 그래서 요 위에서 영어 어떤 언어로 할지를 설정을 하면 여기 코리안도 있거든요. 근데 코리안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종류도 많고 목소리 종류도 많고 그다음에 발음도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아서 한국어 수업할 때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영어 수업 때는 아이들이 문장을 보고 저도 1인 1문장 수업을 할 때 이 문장의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팝하고보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문장 발음을 들어보라고 하면 훨씬 좀 발음이 유창해서 좀 이 사이트를 참고해서 아이들에게 발음을 좀 들어보라고 했고 또 뭐 추후에는 이제 더빙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직접 뭔가 동영상을 만들어 보는 그런 수업에서도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어 독서 수업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이 영어 독서 수업을 할 때 유용한 사이트를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렉사일 지수라고 이게 영어 독서를 할 때 자기가 어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지수를 좀 테스트할 수 있는 네, 그런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이제 렉사일 지수인데 이 렉사일 지수가 사실 제대로 진행하려면 되게 비싸고 또 아이들이 사실 풀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걸 좀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네,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자면 요 프리플라이라는 좀 영어 튜터나 막 이런 거를 찾고 또 수업을 듣는 그런 사이트인 것 같은데 이 사이트에 영어 어휘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네,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단어 중에 자기가 뜻을 적어도 하나라도 알고 있는 단어가 있으면 다 클릭을 하는 거예요. 네, 클릭을 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클릭하지 말라고 여기 써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클릭하고 넘어가면 요 클릭한 거에 맞춰서 또 다음 단어들이 막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막 클릭을 하고 네, 컨티뉴를 누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몇 단어를 아는지가 이제 떠요. 그러면 이게 비기너랑 네, 유창한 사이에서 내가 어느 정도 레벨에 속하는지 이게 뜨고 이 알고 있는 단어 수를 렉사일 지수에 비교해서 나타낸 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를 좀 아이들이 보면서 와, 내가 막 영어 외국인으로는 유치원생 수준이야? 막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야? 이러면서 막 좀 충격을 받는 네,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에픽이라는 영어 독서를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저는 이 사이트를 정말 추천을 드리는 게, 이 사이트가 교사용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이 클래스 코드를 부여하면 아이들이 이 클래스 코드로 무료로 이제 아이들도
입장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초등은 제가 레벨 테스트를 제가 초등을 안 해봐서 초등 수업을 안 해봐서 적절할지를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시면, 아이들도, 선생님께서 한번 보시면, 이게 아이들이 좀 진행할 수 있는 레벨 정도인지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한번 사이트를 제가 자료를 이따 공유를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교사용으로 가입을 하시면 무료로 하실 수 있고, 학생 배정도 이제 이 코드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 이 사이트의 장점은 이제 무료로 여기 있는 정말 수많은 책들을 별도의 뭔가 설치 같은 거 없이 읽을 수 있다는 점인데, 단점은 이 사이트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료로 쓰면 오후 3시인가? 4시까지밖에 못 써요. 그래서 초등에서는 사실 수업이 그것보다 일찍 끝나니까 괜찮으실 것 같은데, 중고등에서는 6교시나 7교시 때 수업이 있으면 이 사이트를 쓸 수가 없습니다. 무료 기능으로는. 그래서 오전 수업이 있을 때, 6, 7교시 수업이 없을 때 이 사이트를 좀 잘 활용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이트는 이제 어사인을 하면 그 선생님의 반 학생들에게 이 책을 공통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줄 수 있고요. 여기서 왜 제가 하필 고른 책이 프랑스어로 된 책이네. 잠시만요. 어, 영어로 된 책 아무거나 골라보겠습니다. 아무거나 골라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은 이렇게 책을 읽다가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가 많잖아요. 그러면 요, 얘는 안 뜨네요. 원래 이렇게 모르는 단어를 아이들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게 영영사전 기능으로 뜨거든요. 근데 영영사전이면 아이들이 모르니까 요 구글에 있는 이 번역 기능을 그래도 한국어로 바꿔서 사용하면 네, 여기 안에 있는 말이 한국어로 번역돼서 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모르는 네, 단어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안에 레벨별로 되게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렉사일 지수 테스트를 했는데, 이 렉사일 지수로 몇 정도 수준인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지도 여기 이렇게 레벨 옆에 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네, 선생님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서 좀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 또 선생님들께서 영어 책을 읽을 때도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자녀분들이 책을 읽을 때도 쓰기 되게 유용한 사이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제가 4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네, 연수가 조금 늦게 시작된 것도 있고, 그래서 53분에 네, 54분에 끝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 에너지 살롱 발제는 여기까지고요. 늦은 시간이라 정말 죄송하기는 한데, 제가 아직 발제나 연수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직 4년 차여서. 그래서 제가 좀 성장하기 위해서 발제나 연수가 끝나면 항상 설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제 들으신 소감을 정말 간단하게라도 좋으니까 설문에 남겨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에크연에서 한 학기 동안 정말 많이 배웠고요.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들께서 남겨주셨던 그 질문도 제가 간단하게 좀, 네, 끝내면서 퇴장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퇴장을 하시고, 답변을 제가 남겨드리고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소개시켜 주신 유용한 사이트도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또 채팅에 제가 추석부 링크 지금 보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하시면서 네, 마지막 요거 네, 좀 추석 체크 좀 해주세요. 네, 잠시 Q&A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일단 아까 선생님들께서 남겨주셨던 거를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프로그램은 아까 브리스크틱 어떤 사이트를 혹시 김효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까요?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클리포 사이트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저도 한 번에 스캔해서 올렸더니 이게 학생별로 좀 이렇게 구분해서 또 제가 설정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한 번에 스캔을 하더라도. 그래서 한 번에 스캔해서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글씨 잘못 인식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애들이 이건 악필이라서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네,
저는 충분히 유용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코 같은 경우에는 무료 사이트가 맞는데 제가 이걸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해보니까 사실 다른 기기로 접속하면 다르게 이제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시에 아이들이 다 같이 입장을 하니까 이게 가끔씩 하루 이제 단어수 제한을 초과했다고 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유의하셔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AI는 저도 이 연령 제한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제가 그래서 55.AI 개발자분들이 있는 오픈 채팅 톡방에 들어가서 여쭤봤어요. 근데 연령 제한은 따로 없고, 로그인 기능도 지금은 따로 없어서 연령 제한은 아직은 따로 없다고는 합니다. 근데 생성형 AI 기반의 검색 사이트는 맞아서, 그 부분은 조금 특히 초등 선생님이시면, 네, 유념해서 수업 때는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연수 설문 링크. 아, 네. 연수 설문 링크는 공유를 중지하고, 공유를 중지하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수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좀, 아이고, 빨리 가셔야 되는데 버벅거리고 있네. 아, 네. 연수 완료해주신 선생님들께서는, 네, 퇴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링크는, 네, 지금 바로, 네, 지금 보냈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연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선생님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